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수급의 달인 변곡점 추적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장 마감 이후에 방송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화면 또 소리 다 정상이신 분들은 55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공지사항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대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화요일 장 마감 이후에 3시 50분부터 수급의 달인 종목 추적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들 종목군들은 장중에 빠르게 캐치해서 매수라는 게 가장 성과가 또 수익률 게임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장 마감 기준으로라도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제가 이 방송을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월요일, 화요일 날은 계속해서 추적을 해드리고, 또 수요일은 또 3시 50분 같은 시간대 성과 보고, 그리고 추적해드린 종목들을 또 좀 점검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이거 본방송을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본방송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녹화방송 와우밴드나 또 오늘 이후부터는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공지를 내일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의 달인 어떤 종목군들이 오늘 개장 이후에 추적이 되었는지, 또 어떤 종목군들을 저희가 공략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또 어떤 종목 공략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메이저 수급이 비율상으로 가장 좋았던 종목군들을 추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제가 와우밴드 통해서 수급의 달인 추적 종목군들을 무료로 또 올려드리고 또 방송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종목들은 또 한 주 동안에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 라이브와 또 수급의 달인 수익률 성과 보고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점검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최근까지는 코스피 시장이 시장의 중심 역할을 했었고요. 이 중에서 수출주들, 또 반도체를 필두로 한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의 어떤 중심 역할을 했었는데, 이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죠?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전략, 또 저희도, 저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전략은 많이 오른 대형주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이제 정체되기 시작을 했고요. 재료가, 모멘텀이 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많이 빠졌고,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갤럭시 S8 이것도 미리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 이후에 크게 탄력받기가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죠? 이번 7일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전까지는 강하게 모멘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를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분위기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거래소나 코스피의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좀 숨고르기를 좀 보이는 반면에 반대쪽 영역이 올라서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종목,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일 것이고, 지난 2월 이후에 꾸준하게 저가에 매수했던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 많이 매수했던 쪽은 제약바이오 같은 이런 소외주들도 얘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여기에 이 조기 대선도 아직 각 당의 이제 경선 이 마무리되면, 이제 민주당 남았죠. 민주당 경선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인 정책 공약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즌에는 중소형주가 상당히 좀 좋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쪽이 우세하다. 그래서 이게 오늘 반짝 하루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번 주간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7일에 있습니다. 이후에 L전자도 있고요. 일부 IT주들 발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달 중순 이후에, 중순에서 하순, 이달 말 중하순에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당장의 모멘텀은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이쪽하고 뭐 내수 뭐 이런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코스닥이 1.5%나 올랐습니다. 그죠? 예, 1.5%나 올랐습니다. 오늘도 늦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주부터 준비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급의 달인 추적 종목들, 뭐 저희 방도 마찬가지지만 그 종목군들 바닥점이나 또 주가 저점에서 변곡이 만들어지는 종목군들을 쭉쭉 추적을 해드렸는데 당시에는 또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희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날 이제 뭐 최근 계속해서 한 일주일간 계속 성과가 좀 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63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자 볼까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630억, 그 다음에 기관들도 코스닥에서 5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동안에 기관 매도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 500억 매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최근 들어서 요 며칠 순매수로 돌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진정이 된 건 뭐 맞는 거죠. 90억, 30억, 뭐 이거는 사실은 큰 어떤 의미를 둘 거는 아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아직도 대형주 쪽에 비중을 많이 두신 분들은 이제 좀 변화를 좀 가져가야 될 타이밍이 아직 늦지는 않았다. 지난주부터 준비를 했으면 더 좋은 성과를 냈겠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최근에 추적해드린 변곡점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떤 종목군들이 변곡에 포착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제가 오늘 살펴볼 종목군들은 이들 종목은 이제 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또 27일, 또 24일 꾸준하게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24일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화장품주들이 대거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한국콜마홀딩스, 한국콜마, 뭐 에블CNC, 코스온 이런 종목들도 눈에 좀 띄고요. 그죠? 예. 24일 날짜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곡이 무엇인지, 왜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래야 왜 시장을 앞서갈 수 있는지. 자, 주가는 실적에 선행한다고 했습니다. 실적보다 주가는 앞서가는 거죠. 근데 그 주가보다 선행하는 것은 수급은 주가에 선행한다,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수급이 붙는, 그죠?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거 말고 이제 막 뭔가 시작되는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보시고요. 자, 3월 24일날 변곡으로 추적해드린 종목들, 한국콜마 홀딩스가 우선 가장 눈에 띕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바로 이날이 되겠습니다. 예, 이날. 자, 최근 들어서 한국콜마 홀딩스도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좀 해드렸냐면,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잡혀있다, 일정이. 그죠? 예, 상당 부분 조율된 내용,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에 대해 사안에 대해서 뭐 환율이라든지 통상 부분에 대하든지 뭐 사드 부분이라든지 북핵 관련한 이런 뭐 상당히 의견차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쉽지 않은 조율 내용들이 이 안건들에 대해서 회담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하고 가장 주식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건 우리는 사드 관련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미리 시장은 재료에 목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부각이 되는 그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가가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한국콜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3월 24일 추적해드렸던 이날이 변곡이 되는 겁니다. 3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16만 주나 대량으로 주식을 팔았고요. 그러니까 수급이 변하는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이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한국콜마 홀딩스 이후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오늘도 한국콜마 홀딩스는
수급의 달인의 변곡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지난 3월 24일날 여기 매수를 못했다면 다음날 음봉에도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도 오전장에 또 빠르게 캐치를 해서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한국콜마홀딩스를 가지고도 저희가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지만 코스온 같은 종목도, 자, 제가 공개방송에서도 추적을 해드리고 밴드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3월 24일날 코스온이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코스온의 변곡점이다. 예, 주가의 변곡이 아니라 수급의 변곡이다. 뭔가 아주 강한 이슈는 생기지 않았지만 분명히 변하는 어떤 징후가 보이는 자리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날 외국인들 또 투신권 매수가 같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돌아섰고요. 다음 날은 좀 숨고르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올랐습니다. 오늘은 또 6%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주가는 11,000원 중후반이었지만 이제는 12,000원 후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 관련한 종목군들, 뭐 이러한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대감은 제가 보기엔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살아서 가게 될 것이다. 후반까지는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 24일 날짜 이거 하나만 더 체크해 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요것도 자, 효성. 이때 뭐 에이블 CNC도 그렇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올랐으니까요. 이날이 대부분 다 변곡이었어요. 자, 효성은 뒷부분에서 한번 제가 이따가 성과 보고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자, 27일 날은 24일 날은 화장품 종목군들이 대거 포착이 됐죠. 좀 전에 한번 보시죠. 24일 날은 화장품주들이 대거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 한국콜마 홀딩스, 에이블 CNC, 코스온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착이 됐습니다. 에이블 CNC도 지난 24일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자,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27일 날짜 보시겠습니다. 예. 자, 이거를 확인하는 이유는 변곡점이 종목마다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있는 업종이나 업종 내에서 또 테마 중에서 강력하게 수급이 붙는, 그래서 1등, 2등, 3등 선발주가 움직이는 그런 변곡점을 같이 잡을 수가 있어요. 에이블 CNC는 이날이 지난 3월 24일 날 아침 일찍 수급이 좀 붙으면서 변곡이 나왔습니다. 자, 변곡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날 급등을 했고, 그 다음날도 계속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뭐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바로 요 날이었습니다. 그죠? 3월 24일. 자, 그러면 3월 27일 날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숨은 그립 찾기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날은 제약주나, 그죠?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바닥을 전체적으로 잡은 날입니다. 특히 주목이 되는 거, 물론 이날 사람인 HR이란 종목은 이날 변곡이 나오고 이날 이후로 계속 올랐어요. 지금도 오르고, 한미반도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날이 변곡이었고요. 이날 이후로 쉬지 않고 오늘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둘째치고 대웅제약, 세움메디칼, 한미사이언스, JW 중해제약, 녹십자 얘네들은 같은 맥락이죠. 대웅제약도 3월 27일날 수급의 달인 변곡점에 포착이 돼서 이날 좋은 매수 타이밍을 줬고, 세움메디칼 마찬가지고, 한미사이언스, 그 다음에 JW 중해제약, 녹십자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월 27일은 제약주를 사는 날이었습니다. 제약주. 자, 대웅제약 3월 27일이면 요 날입니다. 예. 자, 요 날. 그동안에 조금 밋밋해, 주가가 올라갔다가 좀 밋밋한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돌아서는 날이 이제 여기였단 말이에요. 대웅제약. 이날이 수급의 변곡이었습니다. 주가의 변곡이 아니라 수급의 변곡이었습니다. 수급의 변곡이 나타나면 주가의 변곡도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이날 대웅제약은 매수. 아침 일찌감치 매수. 그리고 종가까지 강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변곡점이 나온 캔들의 저가. 이게 지지선입니다. 이게 깨지기 전에는 이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위에서 보시면 오늘 점프업이 나왔습니다. 예.
그죠? 가장 많이 매수했던 매수 물량대를 넘어섰습니다. 오늘도 대웅제약은 오늘도 기간 수급이 상당 부분 연기금까지 또 외국인들, 그래서 얘는 오늘 금상첨화지만 점프업까지 같이 만들어지면서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3월 24일 첫 번째 변곡이 바로 요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변곡이 나타났습니다. 자, 좀 전에 살펴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자, 보시죠. JW 중해제약이나 세운 메디칼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방에서도 이들 종목군들을 공략을 했고요. 자, JW 중해제약 보유하고 있고, JW 중해제약은 3월 24일이 요 날이 되겠습니다. 27일. 자, 요 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주가가 좀 부진했다가 27일날 기점으로 해서는 중요한 변곡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JW 중해제약. 27일날 그동안의 개인들이 뭐 매수한 날도 있고 뭐 일부 매도한 날도 있었지만 이 날이 개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온 날입니다. 대량 매도. 그러니까 수급의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래서 이 날은 JW 중해제약을 매수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지선은 얼마를 깔고 움직였었냐면 요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가격이 지지선이네. 요게 깨지기 전에는 이 수급, 이날 들어왔던 메이저 매주 물량들은 그죠? 살아있는 거죠. 그죠? 손실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주가를 최소한 수평을 유지하거나 상방으로 더 이끌어야 되는, 그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상방으로, 지난 금요일 날도 그랬지만 오늘도 강하게 올렸습니다. 오늘은 개인들이 거의 5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 기간도 오늘 순매수가 붙으면서 오늘 근 5% 가까이 움직이면서 첫 번째 변곡은 지난 5월 27일 날 만들어졌고 오늘 또 한 번의 변곡이 만들어졌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운 메디칼. 세운 메디칼. 자, 27일 날짜가 요 날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종목들 업황을 본다거나 실적을 보면 절대 잡을 수 없는 종목들이에요. 세운 메디칼을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에 사겠습니까? 이럴 때 사겠습니까? 지금 이 화살표 보이시죠? 3월 27일 이 주식을 사겠습니까? 절대 못 삽니다. 실적이나 업황을 따지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급이 변곡이 만드는, 메이저 수급의 어떤 변곡이 만들어지는 자리를 빠르게 장중에 포착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장중에 매수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마이너스권에라도 매수 진입을 하고 지지선을 얼마를 깔고 보냐, 변곡이 만들어진 캔들의 저가가 유지가 되는 이 상황이 되면 이 종목의 변곡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날 세운 메디칼은 3월 27일 날 상당히 의미 있는 수급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들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물량을 이날 3월 27일 날 매도로 토해냈고요. 그 물량을 고스란히 외국인들, 기관들이 잡아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5거래일 연속해서 세운 메디칼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3월 27일 바로 이날이 수급의 변곡, 주식을 사야 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날은 3월 27일 날짜는 제약주들이 전체적으로 그죠? 포착이 되었고, 뭐 이날 포착되는 뭐 한미 반도체나 사민 HR 같은 종목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미 반도체. 자, 이 종목들은 제가 장중에 개장 이후에 종목들을 빠르게 수급의 변곡점들을 포착을 해서 라이브 또 스마트밴드 회원님들한테 공지를 드리고 또 라이브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매수 전략을 드립니다. 요 날이 한미 반도체 3월 27일에 수급의 변곡이 나타난 날입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는데 이날은 개장 이후부터 흐름이 좀 좋았고요. 또 이 흐름이 좋다라는 거는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메이저 자금, 외국인들이나 전체 기관계나 투신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면서 이날은 변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날 한미 반도체를 주식을 사는 날입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날 사, 오늘처럼. 아니죠. 여긴 추격 매수고 이날 3월 27일 날 이 주식을 빠르게 매수를 해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디서 얼마에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 얼마에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31일 날짜로 제가 추적해드린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에는 저희 방 종목들도 또 있고요. 또 이날 신규 종목 중에서는 제가 종가 베팅 하시라는 종목들도 있었고, 네. 자, 디오는 이날 3월 31일 지난 금요일 날 8.4지만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디오, 제넥신, 에이티젠, 한올바이오파마, 바테까지는 하나의 맥락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이해되시면 55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디오, 임플란트. 그죠? 자, 이해되시면 55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자, 보십시오. 디오, 그 다음에 제넥신, 유전자 치료 백신을, 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업이죠. 예, 그 다음에 에이티젠,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뭐 바텍, 이런 애들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얘네들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롯데케미칼이나 포스코 대우 같이 유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죠? 예. 이번에 롯데케미칼도 뭐 저희 방에서는 최저점에 매수해서 지금 수익 중이에요. 그죠? 이 적은 폭에서도. 예. 자, 여기서는 디오, 제넥신, 에이티젠, 그 다음 한올 바이오파마, 바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은 얘네들이 또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날 변곡점으로 다 포착이 됐는데, 자, 보십시오. 우선 디오. 자, 디오는 저희보다 이 종목을 싸게 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예. 이번 바닥에서 뭐 최저점에서 거의 매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디오가 얼마가 올랐냐면 10.8% 올라, 종가가 10.7%, 10%나 급등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이날 개인들은 15만 주를 털어냈고 이 물량을 외국인들 기관 투신이 모두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 아직 흐름이 깨지지 않았죠. 디오를 가지고 수익을 내려면,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 개장 이후에, 그죠? 이 수급의 변곡을 빠르게 포착해서, 자, 매수를 하는, 이게 수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이거를 잡아드렸고, 저희도 지금 요거를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최근에 또 지난 금요일 추가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지난 금요일 날은 변곡으로 디오, 제넥신, 그 다음에 에이티젠, 한올 바이오파마, 바텍은 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죠? 보시죠. 한올 바이오파마, 요건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 요 날입니다. 최근에 변곡은 이 바닥점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변곡은 요 날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자, 지난 금요일 날은 점프업도 만들어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이날 개인들이 한 6만 주 이상을 매도했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한 10만 주 이상을 샀고 오늘 개인들은 지난주에 2배가 넘는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그죠? 자, 오늘도 한올 바이오파마는 거의 한 4% 가까이 올랐고요. 제넥신 한번 보겠습니다. 제넥신도 지난 31일 날 금요일 날 수급의 변곡으로 수급의 달인 변곡점 종목으로 포착을 해드렸는데, 자, 개장 이후에 보니까 이제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개인들이 이날 뭐 대거 전날에도 그렇고 양 이틀 매도로 돌았고요. 외국인들은 뭐 꾸준하게 이 주식을 사더라고요. 이날 개장 이후부터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종가는 5% 이상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8.4%나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45,000원까지 오면서 오늘 장중에 8.4%나 급등이 나왔고 오늘 한 4%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뭐 급등한 데서 오늘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도 지만 이게 다 틀린 거죠. 중요한 건 지난 금요일 이날이 변곡이고 여기가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제넥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AT젠. 난 사실 라이브에서 저는 이 종목을 종가 베팅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121선 뚫으면 조금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수급의 변곡을 잡지 않으면 이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이나 업황만 봐가지고는 절대 이 주식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죠? 실적이나 업황만 봐가지고는 절대 이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결국에는 수급은 주가나 실적보다 선행한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두고 나는 실적이나 업황을 쫓지는 않는 거죠. 그죠? 결국에 수급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T젠은 지난 금요일 날이 매수를 하기에 좋았던 날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AT젠도 추가 상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4%나. 그리고 오늘 수급도 좋았습니다. 양 이틀 동안 개인들이 한 3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이 기간 동안은 외국인 기관 투신이 모두 매수를 했고 최근 들어서 주가 바닥점에서 매집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애들보다 좀 더 확신이 좀 생겼던 거죠. 그래서 AT젠 같은 종목을 종가 베팅하는 게 맞겠다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요거는 바텍입니다. 바텍도 지난 금요일날 변곡이 잡혔고요. 변곡이 잡혔고 오늘도 상승 분위기 이어갔는데 지난 금요일날 바텍이 좀 많이 올랐어요. 종가 기준 한 거의 한 6% 가까이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예. 자, 나는 변곡점이 뭔지 알겠다 55번, 모르겠다 99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이들 종목과 같이 포착이 되었던 여기 BHI 있죠? BHI. 요거는 조금 안정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지지선을 확고하게 상승 추세에서 바닥점인 것 같더라고요. BHI. 요것도 변곡으로 잡아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BHI는 이거예요.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 자, 재미난 거 하나 보시죠. 주가 이렇게 오르다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위에 보시게 되면 BHI 수급은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요날 연기금이 처음으로 주식을 샀어요. 매수.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개인들은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매도를 했어요. 3만 주 이상을 털어냈으니까. 그래서 요날이 지난 금요일날은 BHI를 주식을 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3.6%나 올랐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직전 고점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죠? 6,000원 초반에서 매수해서 한 7,000원 가까이 되는 한 10에서 한 15% 가까운 수익을 10% 초반대 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점프업이 완연하게 나왔죠. 그죠? 예, 지난 금요일이 변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장이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수급의 달인 변곡에 포착이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포착된 종목들도 있고요. 그죠? 예. 뭐 예를 들어 한국콜마홀딩스나 한국콜마홀딩스는 제가 3월 24일 날 변곡점으로 매수 사인을 드린 종목이고 대웅제약도 지난 27일이었죠? 예, 27일 날 변곡점으로 사인을 드린 거고요. 그 외의 종목군들 한번 차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 하나씩 한번 보시죠. 자, 콜마 B&H. 콜마 B&H. 사실은, 이 수급이나, 어떤 이슈를 쫓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한국콜마 홀딩스 바닥에서 매수했던 것처럼. 왜냐? 이런 걸 사라고 배우진 않았거든요. 떨어지는 주식을 사지 말라고 배웠죠. 그죠? 예.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 정도 가격 조정의 기간 조정을 보이면
모멘텀이 언제가 될지. 근데 이런 종목군들